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문천자문의 염정삼. 문준혜입니다. 네. 오늘 연문천자문 강의 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배울 구절은 윤여성세 율려조양입니다. 네. 자, 이제 문준혜 선생님께서 글자들의 음과 훈을, 뜻을 네. 설명해 주시고 간단한 구절 풀이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윤은 윤달 윤자, 여는 넉넉할 여자, 남을 여자, 성은 이룰 성자, 세는 해세자. 그래서 윤여성세라고 하면 윤달에 남은 것으로 해를 이룬다 이렇게 네. 해석할 수 있겠고, 율려 조양이라고 할 때 율자는 음률을 의미하는 율자, 네. 여자도 음률 여자. 그래서 율여라고 하면 음률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조는 조화롭게 하다라는 의미의 조자고, 양은 볕 양자, 음량할 때의 양자라서 율려 조양이라고 하면 음률로서 음량을 조절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글자 안에 담긴 뜻이 너무 네. 크고 네. 조금 복잡하고 어렵네요. 네,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제 윤자 설명부터 네. 해주시겠습니다. 자, 윤자는 윤달 네. 윤자인데, 네. 윤달이라는 개념은 이제 우리가 익히 네. 동양 사회에서 이제 사용되던 역법의 일종인데, 태음력으로, 고대에는 이제 음력을 사용했으니까 음력으로 계산을 했을 때 1년은 354일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가 모자라네요. 그렇죠. 그죠? 양력보다. 양력보다. 네. 그래서 이것이 누적되면 네. 계절하고 달하고가 맞지 않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네. 고대에 이걸 맞추기 위해서, 계절과 또 달을 맞추기 위해서 네. 윤달을 두어가지고 그걸 네. 조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달 윤자의 글자는 보면 문문자 안에 임금 왕자가 네. 들어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문 안에 임금이 들어가 있는 모양이 윤달을 뜻하게 되었죠?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네. 예, 고대에는 네. 정월, 그러니까는 초하루를 이제 사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고삭지례라는 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임금이 종묘에 가서 네. 초하루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리는 의식인데, 네. 그게 윤달이 아닌 평달일 경우에는 종묘에서 그런 의식을 거행했고, 윤달의 경우만 특별히 네. 문에서 임금이 이제 초하루임을 고하는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임금이 문 안에 있는 것이 곧 윤달임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글자가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된 거죠. 그래서 윤자에는 이제 원래 뜻풀이를 할 때 나머지다 이런 뜻도 같이 연결이 되는가 보죠? 그렇죠. 고대에는 윤이 네. 이렇게 어차피 윤달이라고 하는 것도 남는 달을 네. 조절해 하는 거니까 윤달이라는 의미에서 파생이 돼서 나머지다 이런 의미가 이제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죠. 이 구절에 윤여 할 때 여자가 네. 바로 이어지는 이제 나머지라고 그렇죠. 하는 뜻인데 네네. 여자를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여자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나 네. 여자로 발음 성분이 되고, 네. 왼쪽에 있는 성분이 밥식자 또는 네. 먹을 식자 해서 네. 이 글자는 이제 남다라는 의미인데요. 네. 그러니까 무엇이 남는 거냐면 곡식이 남는 거겠죠. 아. 네, 곡식이 남고 여유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네. 이 글자가 나중에는 모든 곡식뿐만 아니라 모든 남는 것, 잉여의 것, 넉넉한 것 이런 것을 표현하는 글자로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넉넉한 것은 언제나 먹을 게 남는 거. 그럴 때 거기서 우리가 이제, 여유롭고 이런 것들 네,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만나는 글자는 네. 이룰 성자인데요. 네네. 이 글자가 네. 재밌습니다. 예. 이 글자가 형성자인데요. 성부를 네. 한번 찾아보시죠. 성부가 보이십니까? 글쎄요, 잘 안 네. 보이죠? 네. 이게 구조를 네. 보시면 네. 그 창과처럼 생긴 부분이 있죠. 네. 그리고 왼쪽에 그 가운데 들어있는 이렇게 생긴 그 부분이 네. 사실은 고물의 정자. 예. 우리 간지에서 사용하는 네. 고물의 정자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자에 들어가 있는 글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글자는 네. 설문해자의 분석에 따르면 네. 정자가 발음 성분으로 쓰이고 나머지 네. 그 창과자와 이제 왼쪽에 있는 그 성분을 합친 글자가 이제 간지를 표현하는 무자인데요. 네. 갑골문의 형태를 보시면
창에 속하는 어떤 무기의 일종으로 보여요. 네. 이 칼날 면이 굉장히 넓적한 형태를 하고 있는 이제 무기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무기 아래에 고물의 정자를 써서 발음 성분으로 한 일종의 무기를 나타내는 것이 원래 의미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 글자가 그러면 이루다 혹은 네. 성취하다, 네. 완성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아무래도 고대에 이제 전쟁을 한다거나 네. 할 때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다, 어떤 임무를 완성하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거기에서 이루다라는 의미가 됐고 거기에서 이제 성취하다라는 의미까지 이제 의미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만나는 우리가 해세자, 네네. 세자를 조금 설명해 네. 주시죠. 글자가 굉장히 해세자도 복잡하게 그렇죠. 생겼어요, 그죠? 이 글자도 네. 사실은 이제 두 개의 성분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군요. 위에 그칠지자가 있고 아래에 이제 적을 소자가 보이는데 네. 그 두 개를 합쳐 놓으면 네. 거를 보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갑골문도 그렇고 후대의 서주시대의 그 자형도 그렇고 보시면은 위아래 발바닥 두 개가 있는 거 이게 이제 거를 보자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그칠지의 장형도 원래는 발의 모양에서 왔다고 얘기해야 그렇죠. 되겠죠. 네. 발로 걷는 곳, 네. 걷는다는 행위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네. 걸어서 도달한 곳, 거기에 이제 머무르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네. 그칠지가 됐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글자는 거를 보자에다가 네. 앞에서 봤던 이 이룰 성자에 등장했던 그 글자, 네. 거기에 이제 한일자처럼 작은 점이 하나 들어간 것이 이제 술자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간지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데 그거 두 개로 구성된 글자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원래는 걸음 보자와 네. 그 다음에 무기를 뜻하는 그렇죠. 무기를 상용했던 그 글자가 합쳐서 만들어진 그렇죠. 글자라는 얘기인데 네. 그게 왜 해를 나타내는 한 해를 나타내는 네. 그런 뜻의 글자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아마도 이 글자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의미는 그 해라든가 또는 네. 목성을 의미하는 세성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글자처럼 보이진 않고요. 글자 네. 자체로만 보면 네. 창 종류인 무기를 들고 걸음을 걷는다. 네. 거기에서 일단 전쟁과 연관된 글자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창과 관련된 창으로 보이는 이런 어떤 무언가를 벨 수 있는 도구, 농기구 같은 그런 네. 걸 들고 걸어가면서 이제 농작물을 수확하다 이런 네. 의미로 만들어진 글자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글자인지는 이제 확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글자가 보여지는 그냥 뭐 그림 그대로의 모양에서 원리를 네. 찾아내기는 지금 대단히 힘든 글자다 그렇죠. 이런 뜻이죠. 네. 그럼 후대에는 주로 이 세자로 설문에 의하면 그냥 대놓고 세성 이렇게 딱 해석을 해버렸거든요. 네네. 별과 연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세성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이제 목성을 의미하는데요. 네. 이제 목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전 주기가 네. 12년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고대에는 이제 하늘을 12개로 나누고 그 12개를 각각 이제 별자리가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목성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하나의 별자리만큼을 이동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별자리를 가지고 왜 연도를 표현할 때 우리 간지에서 그렇죠. 12지지를 네. 가지고 띠를 표현을 하는데 그게 네. 이제 한 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성이 머물고 있는 그 별자리를 가지고 그 해를 기록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그 해의 그 세성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해라는 의미, 1년이라는 의미가 네. 나왔다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설명해 주신 네 개의 글자 윤여성세는 성세. 나머지를 가지고 한 해를 만든다 그렇죠. 이런 뜻을 가지게 되는 네. 구절로 풀이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해 기준을 세우는 게 굉장히 옛날에도 중요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첫 달 정월을 언제로 세우는가에 따라서 나머지 봄이 언제인지 여름이 언제인지 가을이 언제인지가 정해지고 네. 그럼에 따라서 씨를 뿌리는 시기 수확을 하는 시기도 역시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 해의 기준을 정하고 그 한 해가 언제 시작하는가를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행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달이라고 하는 걸 그냥 나머지다라고 해서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렇죠. 지금 열흘씩 밀리는데 그거를 몇 년만 지나면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제때의 한 해가 시작되는 것들을 잡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윤달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19년인 올해에는 윤달이 있나요? 19년인 올해는 윤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올해는 없고 네. 20년에 윤달이 있을 예정이고 2020년에. 네. 그 후 3년 후인 2023년에 있을 예정이고 네네. 그 다음에 다시 2년 후인 2025년에 윤달이 있을 그런 윤달을 두는 법칙은 대체로 19년에 7번의 윤달을 네. 두는 것이 이제 큰 법칙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2년에 한 번 또는 이제 5년에 2번 이런 형태로 해서 크게는 19년에 7번의 윤달을 둔다. 이게 이제 대전제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네. 가보실까요? 그 다음 구절의 첫 글자인 율자를 그 다음에 설명해 이제 주시죠. 율자인데 네. 이거는 오늘날의 의미는 법률자, 규칙이라는 의미의 율자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갑골문의 자형이나 설문의 자형을 보시면 네. 이게 음률이나 규칙이나 뭐 법칙이나 이런 것과 큰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래서 그렇죠. 제가 예. 보기엔 길거리 옆에 그렇죠. 그 손으로? 사람이 손으로 네. 이렇게 뭐 필기도구를 네. 잡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네, 손으로 붓 같은 것을 들고 있는 거. 네. 그래서 우리 붓 필자를 보시면 그렇죠. 이 율자의 오른편에 있는 것 위에 대나무 죽자가 네, 있는 네. 게 붓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글자는 붓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네.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거리를 의미하는 음. 큰 사거리를 의미하는 것의 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거리에 붓을 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어째서 이제 규칙이나 음률이나 네. 법률을 의미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마다 견해가 풀이가 조금 다른데 제가 본 재미있는 풀이는 네. 고대 이제 지금도 그렇고 이제 중국을 가보시면은 길이 굉장히 계획적으로 길이 닦여져 있죠. 닦여져 있죠. 네. 그런데 그 주나라 시경에 보면은 네. 주나라의 도로는 화살처럼 곧다 이런 이제 시 구절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일찍부터 도로를 계획적으로 닦았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글자를 붓을 들고 거리에 나가서 거리를 계획했다. 도로 계획? 도로를 네, 이렇게 이제 해석을 네, 하는 길이를 재서 그렇죠. 닦느라고 그랬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길이라는 것이 굉장히 네. 이제 정확하게 닦여야 하고 이제 수치가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정한 규칙 또 법칙 이런 의미가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는데 예. 저는 이제 그것도 재미있는 해석이긴 한데 설문의 해석에 의하면 율자는 고르게 퍼뜨린다. 네. 이런 뜻으로 균포야 그렇게 이렇게 해석이 설명이 돼 되어 있고 있죠. 네. 단옥제는 그것에 주석을 달기를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 고르지 않은 것들 천하의 불이란 것들 하나로 그 귀착되지 않는 것들의 틀을 잡아서 하나의 통일된 것으로 귀착되게 만드는 것 네. 그것이 바로 율이다 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어떤 규율이나 질서 이런 의미를 먼저 가지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왜 이걸 가지고 그 소위 말하는 운율, 음악과 관계되는 것으로 설명하게 네. 되는 그런 경향이 생겼을까요? 네. 그러니까 고대의 여러 이제 전적들을 보면 네. 예기라고 하는 책도 그렇고 네. 서경이라고 하는 책에도 그렇고 이 율이라는 것이 이제 황제 시대에 황제가 영윤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어떤 악기를 제작해 가지고 소리를 조절하게 했다 하는데 네. 그때 이 율자라고 하는 것이 소리를 조절하는 관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를 깎아서 네. 관을 만들고 그 관을 가지고 이제 소리를 조절하는 거 네. 이런 것을 이제 율이 이제 그런 도구이다.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소리의 청탁을 조절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음률이라는 의미가 생겨났고 그 음률이라는 것은 굉장히 규칙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규칙 법률이라는 의미가 생겨났다. 이렇게 이제 전적에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율려 조형할 때 율자도 그렇고 려자도 네. 그렇고 네. 음악과 관련되는 것으로 많이 설명하잖아요. 네. 융률,
육려 예, 이렇게 해서. 예. 그럼 여자도 과연 그러면 원래부터의 자형이 음악과 관계되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여자를 보시면 네. 갑골문이나 이제 서주 금문도 그렇고 두 개의 도형이 네. 갑골문은 조금 네모에 가깝고 그렇죠. 금문은 이제 원에 가까운 네. 이런 두 개의 동일한 도형이 위아래로 나열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글자는 설문해자의 해석에 따르면 네. 등뼈, 네. 척추의 모습을 상영한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자가 참 재미있게도 네, 네. 우리가 뭐 동그랗게 보거나 네모나게 보거나 음. 그거는 외형만을 따진다면 도대체 뭔지가 그렇죠. 알 수 네, 없는데 네. 그 두 개를 모아놓고 음. 네모건 동그라미건 음. 그냥 간단한 자형 두 개를 모아놓고 음. 그걸 왜 몸의 등뼈다라고 해석하고 그렇죠. 있는지 그 네. 증거나 관련된 글자들을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글자를 사실 창문 두 개라고 얘기해도 뭐 돌덩이 두 개라고 예, 해도 돌덩이 두 개 뭐 해도 뭐 예. 설명할 방법은 없는 예, 거거든요. 반박할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설문해자에 보시면은 이제 설문 소전이 있고 네. 또 그 밑에 설문 소전에 다른 글자가 있잖아요. 네. 그 글자의 윗부분이 발음을 의미하는 려이고 밑에가 이제 육달어리라고 해서 고기 육자를 붓으로 네. 썼을 때 이런 형태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음. 이제 척추를 의미하는 려자예요. 네. 이 글자가 여기에 이제 함께 들어가서 이것이 이제 원래 척추를 의미하는 글자였다는 이제 증거로 허신이 네. 제시를 했고, 뿐만 아니라 이게 몸신자에 요 글자가 들어가면 그게 몸궁자거든요. 지금은 활공변으로 그렇죠. 옆에 오른쪽 부분을 예, 바꿔 쓰죠. 예, 오른쪽 부분을 이제 네. 발음을 편리하게 네. 익히기 파악할 수 있도록 이제 활공자로 바꿔줬지만 그것의 원래 형태는 몸신자 옆에 이 글자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이 신체하고 사람의 신체하고 관계 있는 글자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그 돌덩이 두 개 아니면 뭐 창문 두 개 이렇게 보여도 이 글자는 원래 사람의 등뼈를 상징한 글자다. 이렇게 보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율과 관계된 육여 할 때 려자로 보는 건 네. 다분히 가차적인 그렇게 봐야죠. 용법일 수밖에 왜냐하면 없네요. 등뼈라는 것과 네. 그 음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요. 네. 이거는 가차되어서 사용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율려 조양할 때 조자를 네. 이제 설명해 주실까요? 예, 조자는 네. 이거는 왼쪽에 있는 것은 말씀 언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두루 주자. 그래서 네. 조 해서 네. 오른쪽을 발음 성분으로 보아서 이것은 이제 형성자로 볼 수 네, 있고요. 형성자네요. 설문해자에 보면은 네. 조를 화야라고 해서 조화롭다 할 때 화자. 네, 그래서 조절하다라고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글자는 말로 조절을 할 수도 있는 거, 말로 이제 뭔가를 조절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른쪽을 이제 성부로 하고 왼쪽을 의미성분으로 하는 형성자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강의의 마지막 글자인 양자를 네. 설명해 주시죠. 이 양자는 네. 이게 지금은 이제 음양할 때의 양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네. 양이라고 하는 것, 음양은 동양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네. 개념인데요. 양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강한 것, 그다음에 밝은 것, 네. 높은 것 이런 네. 것들을 남성적인 것. 네, 그것의 뜻하죠. 반대가 네. 음인데 음은 이제 어두운 것, 또 여성적인 것, 예. 또 낮은 것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네.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이 양자는 갑골문부터 보셔도 왼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언덕을 상징하는 네. 글자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해 일자 아래에 뭔가 이제 나무나 뭐 이런 걸로 보이는 성분이 있는 글자로 설문해자에 보면 이 양자를 높고 밝은 것이라고 설명을 해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만 봐도 일단 해가 있으니까 네. 해가 높은 곳에 떠 있어서 높고 네. 밝고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개념이 확대되어서 음양 사상을 나타낼 때의 양의 개념으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배운 이 구절들이 혹시 네. 요리하는 출전은 있을 수 있나요? 네, 그 앞에 있는 네. 윤여성세라고 하는 구절은 네. 서경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네. 그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360일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윤월을 가지고 사시를 정하고 네. 그다음 1년을 이룬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서경에. 그래서 그렇군요. 아마도 윤여성세라고 하는 요 구절은 네. 그 서경에 그 해당되는 구절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 네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네. 다시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공부할 글자는 운등, 치우, 노결, 위상의 8글자입니다. 네, 기상 현상과 관계된 글자인 것들 같으네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일 정도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누적이 되다 보면 계절 왜? 아니, 글자 설명부터 해야지 윤달 설명부터 하면 돼. 근데 글자를 어디가 임금이 어쩌고 그 얘기를 안 해가지고 왜 윤달이 뭐냐고 이제 얘기하고 그런데 왜 그러면 임금이 왜 안에 있냐고 이렇게 물어도 될 것 같아서. 아, 그래?